오늘은 섹션 8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69쪽이고요. 피벗 테이블에 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는 유효성 검사도 한번 해봤고요. 부분합도 했었고요. 근데 부분합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여기 직위별로 한다든지 성별로 한다든지 또는 지역별로 한다든지 뭐 영업 분야별로 해서 유형별로 해서 뭐 유형의 종류별로 뭐 남자 사원이 몇 명인지 여자 사원이 몇 명인지 직위가 대리가 몇 명인지 과장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은 성별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하게 되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합에 가서 성별을 기준으로 영업실적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나와요. 이런 거 잘 돼요. 근데 직위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분합에 가서 부분합을 제거하고 다시 직위별로 가서 정렬을 하고 과장은 과장끼리 모아놔야 되겠죠? 그 부분합에 가서 또 직위별로 뭐뭐에 합계를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또 다른 걸로 한다 그러면 또 제거하고 나서 한다든지 불편한 점이 좀 있어요. 얘는 원래 번호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디 앞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정렬하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갑니다만 예.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불편함이 정렬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 정렬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그룹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룹화 항목이 바뀌게 되면은 부분합을 제거하고 정렬을 다시 해서 부분합에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계산할 피벗 테이블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피벗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부터 좀 볼 거예요. 피벗 뭐 이렇게 콩글로 지니까 우리 책엔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피벗 테이블.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를 피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콤파스 있죠. 원을 그리기 위해서 연필을 꽂고 바늘에다 고정시켜서 회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회전하는 거, 그걸 피벗이라 그래요. 기준을 정해놓고 나서 좌우 행렬로 돌려버리면 답이 나와요. 한번 해보시면 아, 피벗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 들어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메뉴 탭에서 뭐 통합을 하거나 부분합을 하고 했는데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요. 그러면 블럭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블럭을 잡아주고 얘를 여기다가 출력할 건지 현재는 새 워크시트라고 써있죠.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에서 할 건지. 책에서는 새 워크시트 하라 그랬으니까 새 워크시트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확인 누르면 현재 매출 정보라는 시트 왼쪽에 매출 정보라는 시트 왼쪽에 별도의 시트가 하나 생성됐을 겁니다. 이러한 시트가 생성이 된 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 피벗 테이블이라고 시트가 하나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아이디는 어땠어요? 다 다르죠? 이름도 다 다르죠? 그룹 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룹 질 수 있는 거. 성별도 그룹을 질 수 있고요. 직위도 그룹 질 수 있고, 분야도, 지역도, 유형도 할 수가 있고요. 나이도 그룹을 질 수가 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당연히 그럼 수량도 할 수 있겠죠? 50만 개 이전, 50만 개 이상, 100만 개 미만, 100만 개 이상, 50만 단위로 간다든지.
뭐 실적별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룹질 만한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책에 뭐라고 해야 되나 책들 한번 보면은요, 책에 이렇게 써 있네요. 성별 필드, 지역 필드라는 거를 어쩌고 저쩌고 움직이는 과정이 나오는데, 책에서는 지금 성별을 끌어다가 보고서 필터에 넣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고서 필터에 넣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유형이라는 필드를 행 레이블에 놨고요. 직위라는 필드를 열 레이블에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과장, 대리, 부장, 사원, 차장 이렇게 5개 직위가 있고요. 유형은 6개의 유형이 있나봐요. 성별은 남녀 2개밖에 없겠고, 지역은 5개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펼치목록 펼쳐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밑에 4사분면에 시그마 값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할 거냐, 합계를 한번 구해 봐야 되는데, 납품 수량이라고 하는 걸 시그마 값에 넣었나 봐요. 그렇죠? 예. 유형 필터는 바뀌었나요? 유형이 열에 있고 직위가 행에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되죠, 뭐. 두 개를 같이 내려놔도 돼요. 같이 내려놔도 돼요. 이때 직위가 위에 있으면 직위에 따른 유형별로 보는 거고, 유형이 위에 있고 직위가 아래에 있으면 유형에 따른 직위별로 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행과 열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돌리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어느 기준을 잡아서 회전시키는 거니까 항목을 마음대로 돌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시그마 값이 하나만 있는데, 영업실적도 끄집어내자. 그럼 영업실적도 끄집어올 수 있어요. 책에서는 납품 수량 합계만 끌고 왔는데 영업실적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자세히 보세요. 영업실적이라는 항목을 시그마 값 밑에다가 놓으면 항목이 2가지가 들어갔잖아요. 시그마 값에 2가지가 들어가면 시그마 값이라는 항목이 열 레이블에 떠요. 지금 보세요. 행에 따른, 직위에 따른 유형별로 납품 수량과 영업 실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 시그마 값을 끌고 직위 밑으로 끌고 오면 보세요. 유형에 따른 직위 밑으로 영업 납품 수량과 영업 실적이 이렇게 내려와요. 항목이 많으면 또 달라져요. 이거를 끌고 움직이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직원만 보고 싶어요? 여직원 것만 볼 수 있어요. 여직원 것만 보는 거죠. 서울 지역만 보고 싶어요. 서울 지역만. 그럼 서울 지역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서울 지역 여직원은요, 대리하고 사원밖에 없나 봐요. 아까 보니까 높은 과장도 있고 차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 서울에 있는 남자들은 대리도 있고 차장도 있네요. 그러면 서울 말고 저기 미주는 어떨까요? 미주를 담당하는 남자 직원들은 과장, 대리, 사원이 있어요. 그럼 여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대리, 사원만 있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 필터죠. 필터 다 모두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영업 실적을 빼겠다 그러면 얘를 끌고 밖으로 던져 놓으면 사라지고요. 직위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
지기를 지역 밑으로 이렇게 위아래를 바꾸면 지역에 따른 지기가 보이고, 지역을 지기 밑으로 내려오면 지역의 지기에 따른 지역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기를 다시 성별 위로 끌고 올라가면 성별 밑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또 보이는 게 달라져요. 내 마음대로 돌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의 가장 큰 장점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필드 목록을 내가 마음대로 회전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이제 뭐 쉼표 사이를 찍어주면 되는 거죠. 쉼표 사이를. 쉼표 사이를 찍어주니까 이제 샵 에러가 났어요. 샵 에러. 자릿수가 부족해서 에러가 난 거니까 자릿수에 펼쳐주면 되는 거고. 이때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이라는 글자는 여러분이 보시고 이건 직이에요 라고 고쳐 쓰고, 여기는 유형이에요 라고 고쳐 써줘야 알아보기 쉽겠죠. 이 유형이란 말이 없으면 야 SEV가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다가 뭐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직위가 바뀌었네요. 직위하고 지역이 바뀌었어. 여기 직위 그러면 직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순서가 좀 안 맞죠? 여기 순서가 안 맞잖아요. 보세요. 서원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부장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원을 클릭해 놓으면 시커먼 테두리 선이 보이는데, 이 테두리 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끌고 올라가면 통째로 차원란이 올라가요. 여기 마우스를 클릭하면 직사각형이 하나 생기는데, 테두리가 이때 이동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 끌고 움직이면 위아래가 바뀌는데, 엑셀에서는 드래그를 하면 자기끼리만 바꿔요. 서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통째로 옮기면 그 줄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과장줄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에서 편해요. 그러면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게 직의 순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보는 게 좋다 이거지. 예. 정렬하기도 수월해요. 지금 371쪽에 나와 있는 부산 지역하고 대구 지역만 보겠다라고 하면 이 지역란에 가서 여러 항목 선택을 체크하고 대구하고 부산만 보자 그러면 대구하고 부산만 볼 수 있죠. 대구하고 부산 두 가지가 보이는 거고, 여러 항목 선택을 해제하고 나서 나는 부산만 볼래 그러면 부산 것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부산 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는 거죠. 부산을 담당하는 직책 중에는 대리는 없고 차장은 없나 봐요. 근데 이제 부산이 아니라 만약에 유럽, 그럼 어떻게 된다? 유럽에는 차장은 없고 부장은 있고 대리 있네요. 근데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좀 꾸며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 372쪽으로 가서요. 피벗 테이블의 행 레이블,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도 지금 직책이 꼬여 있는데, 이동 버튼 눌러서 움직여주면 위아래가 바뀌겠죠? 이거 이동 버튼을 누르실 때는 클릭을 하면 테두리 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테두리 선 주변에 갖다 대면, 굵은 테두리 선에 갖다 대면 사방 화살표가 뜨거든요. 이렇게 화살표가 아니고 그 테두리 선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화살표 끝을 갖다 대면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떠요.
이때 누르시고 이동을 하면 그 해당하는 줄이 통째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SVT를 난 제일 앞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 그럼 SVT 클릭하고 이동 테두리 눌러갖고 움직이면 얘가 통째로 가요. 세로도 통째로 갑니다. 물론 정렬 버튼을 이용해서 정렬을 해도 돼요. 오름차순 기본으로 가나다 순에 의한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만, 여기는 납품 이 열 레이블이 지금 유형이지 않습니까? 유형은 가나다 순, ABC 순으로 뭐 봐도 되겠지만, 직기는 가나다 순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따로 부여되어 있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를 부여해서 정렬을 해도 되지만, 굳이 정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피벗 테이블은 끌고 이동해도 된다. 끌고 이동해도 된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요 항목을, 여기 필드 목록 항목을 마우스를 끌고 이렇게 당기면 빠지거든요. 얘를 마우스 끌고면 빠져요. 그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필드 목록을 뺄 거냐 보일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굳이 보시는 게 좋죠. 얘를 닫아도 되고, 닫으면 얘를 다시 누르면 나타나고, 이 제목줄을 끌고 가면 떨어지고. 이때 이거 한번 해보죠. 뭐 지기를 위로 올리고요, 지역을 아래로 내리면 지역별로 나타났죠. 지기는 지기별로 나타나고, 일단 올라가면 가나다 순으로 아까 갔던 애가 그대로 유지, 가나다 순에 있지 않을 걸 정렬해서 우리가 올렸잖아요. 그대로 올라가요. 이때 행 레이블을 직이랑 같이 내리면 지역에 따른 직위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지역을 직위 밑으로 내려가면 직위에 따른 지역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별도 밑으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별에 따른 직위별 따른 지역이 나오는 거죠. 이제 직위를 필터로 옮기면 성별에 따른 지역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 순서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는. 만약에 직위를 빼고 나이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종류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 거는 20대, 30대, 10대는 없겠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보고 싶은 거라, 이렇게 나이를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나이에 갖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그룹 하시면 돼요. 그룹. 그럼 자기가 알아서 그룹을 줘주거든요. 근데 이 그룹이 아니거든. 나는 어떻게 할 건데, 시작은 0에서 시작할 거예요. 0. 나이는 위에서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지금 저기 필터에 있었던 거를 끌고 내려오시든 아니면 위에 있는 걸 끌고 내려오시면 되고요. 이때 그룹을 1세부터 시작해서 70까지 갈 거예요. 1세에서 70까지.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가요. 그룹을 질 때 가장 작은 숫자가 1이고, 아까 보니까 61세까지 있는 것 같던데 끝을 70이라고 보면 10살 단위로 움직여라. 그러면 1살에서 10살까지, 11살에서 20살까지, 21살에서 30살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21세 밑으로는 없나 봐요. 21세부터 시작을 했나 봐. 아까 보니까 얘를 자동으로 아까 체크해 놓으니까 23세부터 그리고 우린 자동을 뺀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세부터 여기는 70세까지 10살 단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봐도 되고 뭐 여러분 마음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뭐 나이를 뺀다 그럼 나이 빼고 여기다가 뭐 직위를 집어넣으면 직위가 나타나니까 납품 수량만 볼 건지 아니면 영업 실적도 숫자였잖아요. 아까 이 숫자 중에 납품 수량하고 영업 실적이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업 실적도 끌고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납품 수량의 합계와 영업 실적의 합계를 같이 보는 거죠. 그게 얘가 옆으로 펼쳐졌죠? 옆으로 펼쳐졌잖아요. 요거에 따른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기 싫은 거라. 얘가 이 글자가 여기 딱 가운데 오면 좋잖아. 우리 뭐 해요? 여기다 병합하죠? 병합하잖아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병합하시면 안 돼요.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알아서 가운데로 딱 오게끔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위에 따른 납품 수량 합계와 영업 실적 합계가 가로로 쫙 펼치다 보니까 옆으로 너무 많이 펼쳐졌죠. 그럴 때는 여기 유형 밑에 있는 시그마 값을 직위 밑으로 끌고 내려오시면 유형 밑에 있는 시그마 값을 직위 밑으로 끌고 내려오시면 핵 레이블 밑으로 끌고 오시면 유형이 위에 있고요. 유형이 있고 거기 따른 직위별로 납품 수량 사원은 SEV라는 유형이 없나 봐요. 차장님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SEV라는 항목은 없나 봐요. SVI 같은 경우에는 사원만 있나 봐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비어 있는 것도 있겠죠. 비어 있는 것도 있겠죠. 비어 있는 거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다 장난치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옵션 디자인이라는 피벗 테이블과 연관된 메뉴판이 있는데 이 옵션이라는 메뉴판에 가시면 왼쪽 밑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왼쪽 끝에 옵션 있죠. 누르시면 이렇게 옵션 항목이 뜰 겁니다. 메뉴. 이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눌러 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열 레이블 밑에 SEV, SEZ, 뭐 SVI 있었잖아요. 이거를 체크하면 편해요. 근데 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 시그마 값이 다 유형 밑으로 가면 보세요. 아까는 이게 안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있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직위 밑으로 끌고 왔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유형 옆으로 갔을 때 아까 옵션에 가서 뭐를 요거 레이아웃을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갔잖아. 근데 유 옵션에 가서 얘를 선택해주면 두 개씩 딱딱딱 맞아 들어간다 이거죠. 물론 시그마 값을 다시 여기 직위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 이 직위라는 거 밑에 지금 납품 수량 영업 실적 합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뭐. 근데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유심히 보니까 어디가 이상이 있어요? 합계가 납품 수량 같은 경우에는 합계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납품 수량인데 영업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합계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또 한 칸 띄고 영업 실적 들어왔죠? 얘는 못 고쳐요? 얘는 고치지 마세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글자를 여기서 고쳐도 돼요. 여기다 고쳐도 돼요. 근데 그러지 말고 원본을 가보자고. 원본 여기 이 영업실적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 봤더니 보세요. 앞에 한 칸 빈칸 들어갔네. 여기 이렇게. 그럼 딜리트 키 누르면 빈칸이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야. 얘 뒤에는 상관없는데 앞에 빈칸이 하나 스페이스바 누르고 들어갔나 봐요. 누가.
여기는 반영이 없어요. 근데 또한 납품 수량이 4천이라고 하지 말고 얘가 40만이라고 크게 한번 써볼게요. 40만. 김섬이 여자 사원이에요. 여자 사원. 그냥 40만 말고 엄청나게 큰 숫자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4억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반영이 됐어요? 여기에 반영이 됐어요? 얘가 지금 SEZ인데 여기잖아요. 여기 그것도 사원이잖아요. 사원. 납품 수량의 SEZ 여자 사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들어갔는데 반영이 안 됐죠? 그리고 영업실적도 아까 제가 빈칸 줄였잖아요. 반영이 안 됐잖아요. 피벗 테이블 옵션 가시면 상단에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시면 세로 고침이라고 있어요. 세로 고침 눌러보세요. 반영이 됐나? 반영이 됐나 확인해 보세요. 영업실적 글자는 맞아 들어갔죠? 이 숫자가 너무 커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다시 얘를 4만이었나 할까요? 4만? 변형이 안 되는데 세로 고침 눌러주면 반영이 됩니다. 중요한 거 피벗 테이블에서 원본이 바뀌면 결과 테이블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반드시 세로 고침을 해야 반영된다. 여기 세로 고침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눌러야만이 그때 비로소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납품 수량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숫자를 넣었는데 여기는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세로 고침 눌러주면 그때 비로소 반영이 된다. 여기서 바뀌었어도 여기 바뀌어 있어도 여기 바꾸려 그러면 꼭 세로 고침 눌러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항목들 있잖아요. 비어있는 항목들이요. 이게 비어있으면 불편해요. 여기다가 뭐 다른 글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른 글자는 못 들어갑니다만 누군가가 이걸 갖고 장난칠까봐 그렇다면은 옵션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빈칸이라고 쓰면 비어있음 뭐 이렇게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글자가 비어있음 하고 뜨죠. 그럼 얘네들의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고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그렇죠?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나올 테고 숫자가 들어서 숫자가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비어있음이 좀 부담 들어오면 별표 하나 둘 셋 별표가 찍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뭐다? 여기는 값이 없는 것이다. 요렇게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옵션에 가서 비어있는 셀에 대해서 그냥 비워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약 및 필터라는 항목이 있는데 행의 총합계를 넣을 거냐 뺄 거냐. 왜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왼쪽 밑에 합계가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끝에도 여기 합계가 나와요.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빼줘야 돼. 예. 옵션 화면에 가서
요양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행의라는 게 줄이죠, 줄. 행의 총합계는 줄이지 않습니까? 줄의 합계를 표시하라는 걸 해제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인가? 얘가 가로 합계인가? 열의 총합계는 어디에요? 이 세로 합계죠? 열합 총합계만 표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나왔는데 얘는 아까 있던 거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행의 총합계 넣고 열의 총합계, 밑에 열 총합계라면 이거죠, 이거 얘네들은 빠지겠다. 요 합계는 나오고 밑에 합계는 사라졌다. A 할 김에 다 빼? 그럼 다 빼. 다 빼주면 뭐다? 가로 합계, 세로 합계 다 빠지고 알맹이만 나온다. 보통 다 체크하기도 하고 시험에서 다 해제하시오. 열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행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그럼 하면 되죠. 요거 요양 필터 문제하고 레이아웃에 와 있는 빈 셀 표시.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 세 가지를 ITQ라는 자격증에서 꼭 물어보고요. 커말 자격증에서는 주로 앞에 있는 거는 안 물어보고 이건 안 물어보고 열의 총합계는 빼시오.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또는 뭐 이 옵션에 들어가서 처리한다라는 거. 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적용할 함수와 표시 형식 지정하는 거. 자, 이렇게 나왔네요. 3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영업별로, 영업 분야별로 국내 영업이냐 해외 영업이냐 뭐 따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직위별로 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역은 위에 있고요. 지역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영업 분야하고 직위하고 영업 분야 위아래가 바뀌면 과장은 과장별로 영업 분야를 보는 거고, 영업 분야가 위로 가 있으면 영업 분야별로 직위가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보는 거고. 이때 담당 사원의 인원수, 개수라고 표현하면 좀 보기 싫겠지만 본래 개수 함수였죠. 개수 함수. 그 다음에 납품 수량과 영업 실적은 숫자니까 각각 숫자의 합계. 그러니까 국내 영업은 8명, 영업관리는 7명, 총 30명인데 그 중에 영업관리하는 사람 중에, 국내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장이 3사람, 대리가 3사람, 차장이 2사람. 해외 영업하는 사람 전체가 9명인데 부장이 2명, 사원이 4명, 대리가 3명.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담당 사원이라는 건 이름이잖아. 이름. 홍길동 일침의 이름이잖아. 이름은 개수 뺏긴 셀 수가 없죠. 홍길동 일침회를 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담당 사원이라는 걸 끌고 오면 자동으로 개수부터 나타나요. 직위를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 직위를 가져와라. 그럼 직위도 글자잖아. 글자니까 개수로 나와요. 그러나 납품 수량이나 영업 실적은 숫자잖아요. 이건 숫자잖아요. 끌고 오면 합계부터 나타납니다. 물론 얘를 클릭해서 저 밑에 있는 가필드 설정, 여기도 있네요. 납품 수량 항목을 클릭해 놓고 가필드 설정을 눌러주면 필드 설정, 납품 수량이라는 항목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다. 만약에 평균 그러면 뭐가 돼? 납품 수량의 평균이 나오는 거고. 필드 설정, 합계금 합계가 나오는 거고. 여기 밑에 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 가서 그 펼치 목록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에 가서 클릭하면
가필드 설정이라는 항목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가서 나는 얘를 평균을 받고 싶어. 평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지금 납품 수량 총합계, 여기 납품 수량에 가서 밑에 가필드 설정, 위에는 필드 설정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계, 그럼 합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오른쪽 누르면 뭐라고 떠 있어요? 체계 가표시 형식? 가표시 형식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오른쪽 눌러보면. 그럼 가표시 형식에 가서 가표시 형식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체계는 총합계 비율로 하래요. 총합계 비율. 전체 100% 중에서 국내 여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0%, 영업관리는 25.87%, 해외 영업은 85% 이상. 컨설턴팅이 약간 좀 떨어지네.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가표 형식에 가서 뭐 해볼까? 대부분 그렇죠. 뭐 비율 뭐 이런거 기준값을 정해놓고 그 차이, 그 기준값과의 뭐 비율의 차이, 누계 뭐 이런 거. 누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영업 분야 누계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뭐 누계라는 거는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 자기 자신까지 덮어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비율을 표시하는 과정이 나와요. 피벗 테이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심되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요 상단을 잡고 상단 오른쪽을 잡고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왼쪽을 기준으로 잡고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 아래를 기준을 잡고 회전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축이. 중앙을 놓고 기준을 돌리면 옛날 뭐 책받침 돌리듯이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체육 시간에 하잖아요. 앞에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기준, 뭐 왼쪽에 있는 사람 기준, 뒤에 있는 사람 기준, 뭐 기준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그 기준 하는 거. 이걸 피벗이라고 하고, 이 모니터처럼 회전하는 모니터를 피벗 모니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 피벗 기능이 되는 모니터를 사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화면을 가로 세로 돌려서 볼 수도 있으니까. 세로 사진 편집할 때는 모니터가 세로로 돼 있어야 편하지, 보기가. 가로 풍경 사진 편집할 때, 포토샵으로 편집할 때는 가로 사진, 모니터가 가로로 놔야 편집이 수월한 것처럼. 모니터도 다 돼요. 피벗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리면 돼, 회전하면. 지역을 놓고 기준을 회전할 거냐, 성별을 놓고 회전을 시킬 거냐. 그럼 만약에 지역 중에는 미주 지역만 보겠다. 그 중에 남자 직원 거만, 여자 직원 거만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마음대로. (376쪽) 보시면은 좀 다른 내용 나와 있죠. 새로운 계산 필드. 얘는 지금 피벗 테이블 결과를 디자인에 가서 꾸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볼래, 저렇게 볼래, 뭐 이렇게 색깔별로 마음대로 꾸며서 볼 수 있어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 19.09%인가요? 그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피벗 테이블 분석 그게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옵션 메뉴에 가시면은 계산 작업하는 계산 그룹이 있고요. 이때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계산 필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뭐다, 수식은 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희가 쓰는 거에는 없는 거죠? 네? 메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책에서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가 옵션하고 디자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2013에서는 분석이라는 메뉴 탭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위에. 여기 꼭대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에 분석이라는 메뉴 탭이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계산에 가서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가서 계산 필드 얘를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생님 쓰시는 거랑 우리가 쓰는 거 똑같은 거라고요? 여기를 클릭해야 떠요. 여기를 클릭해야 뜨는 거예요. 이 밖에를 클릭하면 보기라는 메뉴밖에 없으니까. 그럼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 뜨죠? 위에 두 개 뜨죠? 옵션하고 디자인이야. 옵션에 가시면 여기 동작 옆에 계산이라고 없습니까? 저희는 계산이 저렇게 모아져 있지 않고요. 펼쳐져 있어요. 아, 그거는 제가 해상도가 낮아서 보여 있는 거고, 여러분은 해상도가 넓으니까 옆으로 얘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세 가지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 중에 필드 항목 및 집합 이거 누르시라고. 그러면 거기 있는 계산 필드라고 있죠? 누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단가란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여기 단가란 항목이 있냐고.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은 나와 있고 실적은 나와 있는데, 그럼 단가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역으로 본래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면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는 단가를 생략하고 그냥 결과만 보여준 거잖아요. 그냥 단가란 항목을 하나 넣고 싶은 거야, 여기에. 그래서 계산 필드에 얘를 단가라고 쓰고, 수식을 뭐라고 쓰느냐 라고 써 있죠. 그렇죠. 영업실적 밑에 보면 영업실적이 있어요. 영업실적 더블 클릭. 그럼 영업실적 들어가죠. 나누기 납품 수량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항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확인 누르면 단가라는 항목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셈이죠. 다시 볼게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보는데 단가라는 항목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단가가. 그럼 단가를 공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가 공식은 저 밑에 있는 영업실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업실적. 얘를 더블 클릭하고 나누기 납품 수량을 더블 클릭하면 영업실적은 합계고 납품 수량은 개수니까 이거 큰 결과 나누기 수량을 나눠주면 그게 단가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이제 단가라는 항목이 이제 밑에 나왔으니까 단가를 이제 밑에 생겼으니까 이제 단가 항목이 하나 추가된 거죠. 그 다음 계산 그룹에 가서 이걸 클릭하면 수식 보고서 작성이라고 있어요. 아까와 똑같이 이제 계산 필드 밑에 수식 보고서 작성.
뭐가 이렇게 뜨긴 떴나요 이렇게? 예. 단가라는 항목이 나타났나요? 단가? 단가는 영업실적 나누기 납품 수량입니다 라고 써있나요? 예. 지금 그게 여기 있던 거죠? 여기 시트 1번에 있던 얘죠? 영업실적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 필드 항목에 가서 수식 보고서 작성을 하면 똑같은 게 들어갔는데 삭제. 시트 2번에 지금 단가란 항목을 하나 넣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필드가 생성됐는지, 단가라는 필드가 생성됐고 단가는 영업실적을 납품수량으로 나눴다는 게 나왔네요. 그렇죠? 예. 뭐 그 정도 의미? 뭐를 좀 보고 싶은 건데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워크시트 안에는 아이디, 사원, 입사일, 나이, 성별 쭉 중에 그룹별로 땡겼을 거는 아이디나 사원 이름은 그룹으로 땡겨 쓰기도 그렇고, 나이, 성별, 직위, 영업 분야, 지역, 유형, 수량, 실적, 얘는 계산의 항목, 계산에 들어간 항목이고, 이거는 그룹에 잡을 만한 내용이고, 얘는 그룹에 넣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름들은 그렇잖아요. 김섬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지 세 명이 있는지 그걸 찾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김씨가 몇 명이고 박씨가 몇 명이고 그렇게 따져볼까? 예. 거래처 코드 같은 경우도 동일한 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를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피벗 테이블이 굉장히 좋은 거는 알아요. 어려워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우리 컴활 자격증에는 아주 단순한 것만 내요. 단순한 것만. 기본 유형 정도만 물어보죠. 질문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5천 건이 발생했어요. 이런 데이터는 뭐 내가 한꺼번에 5천 건 입력하려면 힘들겠지만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5천 건이 늘어나겠죠. 세월이 지나면.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부자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기 이런 거야. 야, 우리 회사에 여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아, 그거 인사과 가서 물어보면 되지. 여직원 몇 명이요? 그러면 남자는 100명이고 여자는 20명이요. 120명 중에 얘기가 나오겠지.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 우리 회사에 과장이 몇 명이야? 그럼 인사과에 가서 인사과장 보고 김 과장, 우리 직책이 몇 개가지 있고 인원이 얼마나 돼? 그럼 물어보겠죠. 알려주겠지. 과장이 10명이고 뭐 20명이고. 그 비밀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는 알려주겠지만, 이런 실적을 봤단 말이야. 실적. 이거를 우리 회사에 지금 30명의 직원이 있는 거예요. 30명의 직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를 쭉 하다 보니까 1년 사이에 몇천 건, 몇만 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 아무개가 무슨 거래를 현황을, 이제 거래 현황이 나타나고, 2번 아무개가 또 거래 현황이 나타나고, 저 10번에 보니까 1번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거래 현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거래 건수가 5만 가지가 나왔어. 5만 개가. 이거를 영업부장님이 직책별로, 사원별로, 성별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수량과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거지. 아까 부분합 얘기 나왔던데, 부분합을 하려면 성별이면 성별끼리 모아서 정렬을 시켜가지고 성별을 기준으로 하나만 계산하는 거잖아. 직위별로 하고 싶으면 직위별로 정렬을 해서 직위별로 부분합을 해서 한 번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책하고 직위하고 성별하고 지역별로 내가 좀 이것저것 나눠놓고 보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 넣고 그냥 삽입
피벗 테이블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성별 필터, 직위, 행, 영업 분야 열, 그 다음에 영업 실적, 그 다음에 납품 수량. 납품 수량은 합계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고. 얼마나 편해. 얘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쉼표셀 찍어주면 되고. 피벗 그럼- 누르면 이게 나온다고요? 예? 피벗 테이프 누르면 나온다고? 피벗 예. 테이프에서 피벗 테이프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누르셔서 만들면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행과 열 움직이는 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회사에는 1년 사이에 한 7만 5천 건의 그 영업 건수가 발생했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는 과장이 얼마큼 했고 부장이 얼마큼 했고, 여기에다가 뭐를 건수, 직위에 대한 뭐까지 물어볼 수 있다? 직위에 대한 개수도 넣어줄 수 있어. 개수. 지금은 과장이 3명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과장이 3명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저 시그마는 어떻게 붙여요? 시그마요? 이거요? 얘는 옆에 있는 항목이 한 개가 아니라, 여기 올려드릴게요. 이 항목이 하나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이 되는 순간 시그마가 생겨요. 얘는 2가지가 돼야. 그러니까 직위를 만약에 시그마 값에 넣으면 직위는 글자니까 개수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당겨 놓으면 여기는 지금 우리 회사의 과장이 7명이고 대리가 9명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 아까 내용이 30명이잖아요. 30명. 우리 회사 명부예요. 근데 이게 명부가 아니라 만약에 1년치 거래 현황이라고 계산해 보면 이게 밑으로 7만 5천 번까지 내려갔으면, 이 내용은 뭐냐면 과장이란 직책을 갖고 영업한 내용이 7건이 발생한 거고, 대리란 직책을 가지고 거래 건수가 9건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이 30명이지 여기서는. 이게 만약 7만 5천 건의 거래 건수가 나왔으면 이 합계가 7만 5천 건이 나와야지. 예. 그리고 되게 편하죠, 사용하기가. 부분학 가지고는 힘들어서 못해요. 항목이 바뀌면 또 고쳐야 되니까. 근데 얘는 피벗 테이블의 항목을 영업 분야를 밑으로 내리고 직위를 옆으로 내끼면 직위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원을 앞으로 당기고 대리를 당기고 부장은 또 옆으로 당기고, 그럼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서대로 해서 국내업 건수가 8건이 발생했고, 밑에 직책별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사원은 8건을 발생했고 대리는 9건을 발생했고 과장은 7건. 여긴 부장이 더 많아, 차장보다. 부장이 높은 거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차장은 한 사람이고 부장은 5명이에요. 피벗 테이블은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회전할 거냐,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해보시고 잘 되시면 편한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헷갈려. 뭘 회전을 시켜, 어디서 돌리고 그래,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이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정리정돈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려면 뭐로 할 거냐 이거지. 보세요.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것도 아니잖아. 과장을 다 제거해? 한 사람만 떼놓고? 그것도 아니고.
유효성 검사는 입력을 할 때 주의 있게 입력하려고 쓰는 거고, 통합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한데 모으는 게 통합이고, 아직 안 한 거 같고, 가상 분석, 그룹, 부분합 뭐 이건데 만만한 게 여기서는 피벗 테이블. 근데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 탭에 있는 게 아니라 삽입 탭에 들어 있어서 여기 조금 헷갈린다는 거죠. 교재 378쪽에 나와 있는 슬라이서로 데이터 필터링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원하는 데이터를 클릭해 놓으시고요. 지금 뭐 부산에다 클릭해 놨습니다. 뭐 상관없이. 예, 아무 셀에다 클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서 삽입. 슬라이서 삽입. 옵션에 있네요. 우리는 2013 버전이라서 분석 탭에 있는 필터에 가서 여기는 정렬 및 필터의 슬라이서 삽입.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뭐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가 볼까요? 직위와 유형. 직위, 유형. 확인. 이렇게 떴네요. 그렇죠? 과장금 과장 거만 나오는 거고, 부장금 부장 거만 나오고, SEV금은 부장이면서 SV 없나 보네. 과장은 여기 SVI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밑에 흐릿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리를 선택하면 대리는 4가지만 되고, TS5를 누르면 대리하고 사원만 되고, SEZ를 누르면 5가지 다 되고, 과장을 누르면 오른쪽에 진하게 되어 있는 것만 선택이 가능한 거고, 부장이면 SEZ, SVT. SVT는 또 사원도 되고, 부장도 되고,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대리 눌렀더니 대리 SVT는 국내 영업, 해외 영업 2가지. 이 슬라이서는 우리가 2010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필터링 할 때 쓰는 기능. 그걸 여기에도 적용한 거죠. 얘를 빼면, 이걸 빼면, 이걸 클릭하면 뭐예요? 과장 거 다 나오겠다 이런 얘기고, 얘를 해제하면 모든 직책 다 나오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클릭하면 해당되는 요소만 클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거를 필터를 지우면 모든 요소 다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예. 얘를 또 요렇게 조절해 볼까요? 요렇게? 요 밑에 점점점? 옆으로? 예, 치기가 어라? 옆으로 펼치려 했더니 옆으로 안 펼쳐지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위아래로 나왔는데, 얘를 펼치면 다르네요. 2007에서는 2010에 2013에서는 이때 여기를 가로로도 볼 수 있고 세로로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379페이지 보시면 얘를 지금 이렇게 높이 너비를 조절을 하면 얘는 높이만 조절되고 너비는 조절이 안 되네요. 그렇죠? 2010에서는 이제 그게 되니까 얘를 가로로 쭉 펼쳐놓고 옆으로 놓고 볼 수 있고, 우리 이제 위아래로 봐야지 뭐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로 보면 현상 우리도 뭐 이렇게 봐야지 뭐. 네, 그래서 이렇게 얘를 해제하면 다 나오는 거고, 그 정도는 뭐 버전이 높으면 편리한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런 기능을 한번 넣어줬다가 버전이 바뀌면서 가로 세로도 펼쳐놓고 좀 이렇게 편리하게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그 다음
시간 표시 막대 필터링에 관한 문제. 얘는 책에 써 있네요. 2013서부터 된다고요? 2010에는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표시 막대라고 하는 거를 삽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납품일을 체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시간 막대가 나타나면서 표시가 되는 기능인데, 예, 안타깝게도 2010에서는 없는 기능이니까 뭐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룹별하는 건 나와 있어요. 피벗 테이블에서 그룹별. 아까 이런 경우죠. 여기 지금 피벗 매출 정보라는 시트가 있고요. 밑에 시트 1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왼쪽에는 나이가 보이는 것 같고요. 나이. 여기 납품일을 되어 있는 납품일. 네. 납품일이 쭉 보이는데 월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행이 23, 25, 26 이거는 뭐다? 나이죠. 나이. 아까 그랬잖아요. 나이에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줘서 1세에서부터 70세까지 주고 10살 단위로 그룹을 만들어라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납품일인데 납품일도 그룹을 해가지고 월별로 할 거냐 월별로 하라고 하면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월별로 됐네. 뭐 이게 지금 그룹을 해제를 하면 날짜별로 나왔잖아요. 여기 날짜가 7월 6월 4월 2월 해서 2월 22일서부터 쭉 2월 14일도 보이고 쭉 날짜가 7월달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뭐 영어로 페이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야 뭐 서식에 가서 고쳐주면 되는데, 문제가 그룹을 줬을 때 월별로 하겠다. 월별로. 그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해서 월별로 결과가 나오죠. 자, 월별로 할 때 단점이 있어요. 주의사항. 2016년도 2월도 있고 2017년도 2월도 있겠죠. 거래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2월도 있고 2017년 2월 18년 해서 2월달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잖아요. 연도별로 2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2월은 다 2월로 묶여요. 2016년, 2017년, 2018년 2월은 다 같은 2월이기 때문에 묶여요. 그래서 그룹을 하실 때 연도별, 월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2016년 하나지만 2017년 2월도 있을 것이고 2018년 2월도 있다면 2016년 2월 따로 2017년 2월 따로 나와야지, 이거를 그룹에서 들어가서 연도를 뺀 월별로만 그룹을 줘놓으면 같은 연도끼리 연도에 상관없이 같은 월은 연도에 상관없이 묶여버린다 이거죠. 그런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꼭 연도별, 월별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연도가 하나니까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그것도 주의해야만 된다라는 거. 이 책에는 분기별로 보고 있어요. 2분기, 3분, 1, 2, 3분기로 나눠져 있네. 월은 빼고 분기별로 보고 있어요. 분기별로. 그럼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눠서 보는 거죠. 예. 나이는 20서부터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그룹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열수부터 시작해요. 열부터? 하나가 아니라 10살부터 20살부터 들어가든지, 어차피 10살은 없을 테니까 10살부터 묶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20대 30대, 아까는 20대가 아니었지. 21세부터 30세까지니까 아니었지. 이거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룹을 절 때 1세부터 짓는 게 아니라 0세? 0세부터 주면 그렇게 되나? 0세부터 0세부터 줬던 10살부터 줬던 20살부터 줬던 어차피 20살 친구가 직장에 입사한다? 그럴 수 있겠죠. 20살도 입사할 수 있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10살부터 정해주는 게 10대 직원도 있을 테니까. 지금은 없어서 그렇지. 예. (385쪽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1. 피벗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를 참조해서 결과가 작성되는 거지만 작업의 중간에 원본 데이터가 수정되면 자동으로 인식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 된다. 세로 고침을 눌러야 된다. 그거. 그러니까 원래 정보에서 여기는 여직원이 아니라 남직원으로 바꾼다거나 하면 성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38세가 48세로 고쳐지면 연령대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벗 테이블 자체에는 자동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꼭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자동으로 수동으로 반영된다. 이거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면 요거 있죠. 업데이트 시 열 자동 맞춤, 업데이트 시 셀 서식 유지,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요염이 필터에 가서 저 끝에 데이터네. 데이터 파일을 열 때 데이터 세로 고침할 거냐. 요거 중요하죠. 데이터 항목에 가시면 파일을 열 때 데이터 세로 고침, 이게 뭡니까? 제가 피벗 테이블을 요거를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막 고쳐요. 데이터를 고치고 여기 와서 세로 고침을 눌러주고 저장을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만 잔뜩 고쳤어요.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면 다음에 다시 열어서 얘를 세로 좀 눌러줘야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옵션에 가서 요 데이터에 가서 파일을 열 때 데이터 세로 고침을 선택해주면 얘를 선택한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본 데이터를 저장을 막 건드려요. 그리고 와서 보면 자동 반영은 되지 않지만 데이터를 고쳐놓고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저장을 하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여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피벗 테이블이 바뀌어 있다. 그때는 피벗 테이블이 바뀌어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옵션에 가서 처리하는 거, 이거 데이터. 네. 그럼 좀 수월하죠. 근데 피벗 테이블이 왜 자동 반영이 안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 그 단가를 계산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요. 여기다가 단가라고 쓰고 는 이거 나누기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보기 좋게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서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똑같이 이렇게 꾸며지죠? 예쁘장하게. 그럼 만약에 이 납품 수량이 5,0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단가는 바뀌겠죠. 그럼 얘 하나 고쳐지면 뭐가 바뀌죠? 얘 하나 바뀌죠? 만약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합계를 계산하는 과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합계를 계산하는 과정이 하나 있다고 치면 만약에 여기 있는 4,000으로 바뀌면 얘 하나 바뀌었고 이 밑에 있는 얘가 바뀌었겠죠. 두 번 바뀌었죠. 이 데이터가 한번 바뀌면은
오른쪽에 있는 단가가 바뀌고 저 밑에 있는 뭐가 바뀐다? 합계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 바뀔 거예요. 그럼 얘 하나 바뀌면 3개가 바뀔 수도 있고 100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는 성능이 아주 안 좋거든. 요즘 나온 컴퓨터가 아니라 엑셀도 최신 버전이 아니라 엑셀도 옛날 저기 95야. 95 엑셀 95. 그리고 컴퓨터도 아주 옛날 거라서 성능이 느려. 그럼 얘 하나 바뀌면 단가 바뀌고 평균 바뀌고 뭐 바뀌고 뭐 바뀌고 한 10군데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얘 건들기가 무섭죠. 바뀌자마자 다른 게 자동으로 착착착착착 바뀌어야 되는데 얼마나 버겁겠냐. 그래서 보통 옵션에 가시면 여기가 자동으로 반영될 거냐, 어디 갔어? 수식 옵션에 보면 수식 항목에 수동으로 되어 있느냐 자동으로 되어 있느냐 달라져요. 만약에 수동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아무리 바뀌어도 단가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F9번 눌러야 돼. F9번이 수동 재계산이라는 기능이에요. 전 F9번 누르면 이 동영상이 녹화를 안 한다면은 수동 재계산 기능이 상관없이 녹화를 하면 이 녹화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F9번 누르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얘가 단가가 바뀌고 저 밑에 합계가 바뀌고 알아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았던 시절에는 그랬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바뀌면 안 바뀌잖아요. 단가가.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옵션에 가서 계산 작업, 수식 작업을 수동으로 해놨어요. 수동으로. 지금 다 자동이죠. 그러니까는 얘가 바뀌면 막 이렇게 바뀌면 알아서 단가가 바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네?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수식에 가면 통합 문서 계산을 수동으로 하겠느냐 자동으로 하겠느냐. 예전에 수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버전서부터인가 이게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데이터 표라는 작업이 따로 있으니까. 표라는 항목이 따로 있고, 이거는 워크시트에 있는 셀에 있는 데이터고. 그럼 이제 얘가 고쳐지면 알아서 단가가 바뀌니까 단가도 바뀌고 밑에 합계도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피벗 테이블은 하나 바뀐다고 해서 하나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 남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에서 하나 빠져야 되고 여자에서 하나 늘어야죠. 여자에서 하나 줄고 남자에서 하나 늘어야죠. 그 다음에 남자 사원 쪽에 하나 더 늘어야 되고 남자 지역 쪽에 하나 늘어야 되고 남자와 연관된 거는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로 되어 있는 것도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 쪽이 줄었으니까. 지금은 뭐 남자하고 상관없다고 하지만 여기 항목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녀가. 그럼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자동 반영이 되지 않고 꼭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너무나도 편리한 기능이지만 엑셀 입장에서는 거의 노예야, 노예. 사용자가 뭘 건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죽어라고 일을 해야 돼. 여기서는 하나 건드렸지만 여기서는 수천 개, 수만 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반영을 해주는데 드래그하면 반영하는데 고쳐지면 그 다음에 자동 반영이 되지 않는다. 단 파일을 열 때는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때는 반영을 해주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게 아까 옵션에 있다는 거고요. 요거 예. 편해요. 저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카드 내역에 따라서 뭐 신용카드 어느 카드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하는 내역을 가지고 뭐 판매 영역에 뭐 얼마 그다음에 세금 얼마 뭐 얼마 해갖고 다 따로따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때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신용카드를 구매했는지, 구매할 때는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현금으로 구매도 하니까 판매할 때 할 수 없이 뭐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신용카드로 입력을 쭉 하면 자동으로 몇 건이 나왔는지, 그래서 얼마를 구매했는지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고, 그러면 내가 입력한 데이터하고 내가 정산한 데이터하고 같아야 되고, 건수가. 그런 것들을 피벗 테이블로 보기 편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예. 편해요. 알면 편하고 모르면 뭐 모르는 대로 살아가는 건데, 전 경험상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려워요, 이 부분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데이터가 뭐 누락된 영역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추가된 데이터 영역을 자동으로 반영하게끔 그 명령을 걸어야 되고, 지금 보시면 390페이지에 오프셋 해가지고 뭐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프셋. 이 자체가 복잡해요. 여기 있는 거는요 못 고쳐요. 여기 있는 건 못 고치거든요. 이건 못 건드려요. 이건 못 건든다고. 얘를 통째로 블럭 잡아서 지우면, 지워는 지는데 통째로 제거하면, 통째로 제거하면 제거는 되는데, 여기 있는 건 일부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마치 뭐처럼 메모 뜬 것처럼 갖다 대면 메모가 떠요. 자동 반영돼서. 피벗 테이블 입장은 제발 사용자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능처럼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피벗 테이블을 차트로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차트를 우리가 배웠죠. 차트 안 배웠나요? 안 배웠나? 뒤에 나오나? 안 배웠나? 안 배웠어요? 차트하고 피벗 테이블 차트하고는, 피벗 차트하고는 어차피 차트를 알면 피벗 차트는 이해가 쉬운데, 차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벗 차트 하려면 피벗 테이블에서 차트 가지고 오는 것도 헷갈리지만 차트 자체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교재 39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에 필요한 원 데이터 영역이 있었고요. 시트 1번으로 가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그래프로 출력하고 싶어. 이거를 일반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에서 일반 차트로는 불가능합니다. 못 만들어요. 피벗 차트는요, 피벗 테이블에서 만드는 거지 일반 데이터에서 못 만들어냅니다. 볼게요. 여기 가면 옵션 탭에서 옵션이라고 있죠. 그래 뭐야? 옵션 탭에 가면은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여기 있네요. 피벗 차트. 옵션이란 테이블에서 만드는 거고요. 피벗 차트. 2013에서는 책에서는 보니까 분석 탭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가서 피벗 차트. 우리는 피벗 차트 여기 있어요. 뭐로 만들 거냐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뭐 세로 막대를 하던, 뭐 깎은 선을 하던, 원형을 하던, 그건 여러분 마음이니까, 또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만만한 게 세로 막대 처음에 있는 겁니다. 확인. 그냥 만들어줘요. 다시 지우고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원, 성명, 성별, 직위, 뭐 납품 수량, 영업 실적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지역이고요. 지역. 여긴 이제 그 뭐냐 납품 1이죠. 납품 1. 그 다음에 이거는 유형이죠. 유형. 그러니까는 지금 직위는 요 위에 모든 직위를 다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 지역하고 납품일과 유형에 관한 세 가지죠. 크게 네 가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걸 가지고 피벗 차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직위를 만약에 내가 사원 것만 봐라 그러면 사원 것만 딱 나타나는 거고, 에이 다 나와라 그러면 다 나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지역도 나는 유럽은 뺄 거야 그럼 유럽 빠지고 서울, 부산, 대구, 미주 것만 보이는 거고, 납품일도 2, 3분기 것만 볼래 그러면 2, 4분기 것만 보이는 거고, 피벗 테이블이 포함된 피벗 차트예요. 그래서 지역, 여기 깔때기 그림이 그려진 건 뭐다? 필터를 걸렸다, 이게 걸었다. 에이, 그래서 난 다 할래 그러면 깔때기가 사라지고, 납품일도 다 할래 그러면 모두 다 나오는 거고. 이 차트를 이동해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하셔도 되고, 차트 이동 어디로? 새로운 워크시트에다 정정. 차트 시트에다, 워크시트가 아니라 차트 시트에다. 그럼 별도로 이렇게 차트만을 출력해주는 차트 시트로 들어간 거예요. 얘를 다시 원래대로 이 워크시트 삽입하겠다면 일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클릭하고 인쇄 명령을 걸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 명령을 걸면 차트만 크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차트와 같아요. 차트와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였죠? 제가 블록 잡은 게 피벗 테이블이잖아요. 피벗 테이블을 지우면 일반 차트로 변하죠. 일반 차트. 피벗 테이블에 있는 걸 다시 되돌려 볼게요. 되돌리면 분기별로, 유형별로, 지역별로, 직위별로 차트가 나왔는데, 원 데이터를 제가 삭제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 위에 필터에 걸려있던 성별은 사라졌고, 지역은 다 나왔고, 분기별로, 항목별로 1분기 항목, 2분기 항목, 3분기 항목에서 각각 항목별로 나온 거죠. 요 글자는 새로 쓰기 하면 새로 쓰기로 나오겠지. 이렇게. 이게 일반 차트란 말이에요. 일반 차트.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에 있는 피벗 테이블 원 데이터를 손상을 입히면, 삭제를 하면 일반 차트로는 변해요. 시트가 사라지진 않아요. 네, 사라지진 않은데 일반 차트로 변하는데 볼상이 영 안 좋아요. 피벗 차트와 일반 차트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랍니다. 아름다움. 예. 자, 여기 지금 다시 보시면 직위를 나는 뭐 사원만 볼래, 여러 항목해서 사원하고 부장만 볼래 그러면 사원하고 부장 것만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필터를 걸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필터를 거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피벗 차트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를 바꾸겠대. 뭐로? 누적은 뭡니까? 아까는 낱개별로 나왔는데 이렇게 요소마다 조금씩 이렇게 뭐 색깔별로 나왔잖아요. 노란색, 주황색, 뭐 이 파란색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서부터 유럽까지. 근데 그거를 누적시키면 선분기 SEZ가 굉장히 높네요. 그러면 이쪽이 제일 잘한 거야. 이 3, 4분기에 있는 SEZ가
가장 많은 지금 납품 수량이 누적된 금액이니까 합계를 보는 거죠. 합계. 아까는 낱개별로 보니까 얘를 다 합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누적막대니까 편하죠. 얘가 합계를 보는 거니까. 그런데 책에는 요거로 돼 있어요. 100% 누적막대로. 세 번째 거로. 이렇게 나와요. 이 3, 4분기 SEZ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부산, 서울도 비중이 많네요. 근데 SEV는 어떻게 됐어요? SEV는 3, 4분기 SEV는 미주 하고 서울 지역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부산 지역은 굉장히 작습니다. 2분기 TSO는 얼마나 양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이 다한가 봐요. 100%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높낮이 양이 아니라 전체를 합한 100%를 가지고 각각의 지역별로 합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TSO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부산이 서울 지역보다 한 2배가량 더 많은 그런 건데, 그렇다고 여기 오른쪽 3, 4분기에 있는 TST랑 같은 부산이라고 해서 이 TST가 양이 많다 이거는 몰라요.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100%고 얘는 한 70% 정도고 이런 거지 뭐. 얘는 8천이고 얘는 4천이네. 얘가 숫자가 더 적네. 얘가 오른쪽에 더 작아. 그래서 보는 게 아까처럼 이렇게 낱개별로 보면 더 금방 알 수 있죠. 얘는 보이지도 않아. TST는 왜? 여기 100만이고 80만까지 가는 숫자들인데 얘는 아까 4천, 6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와.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숫자가 큰 애랑 숫자가 작은 애랑 같이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 그때는 이렇게 100%로 보게 되면은 양이 얼마큼 많은지 적은지 몰라도 얘는 미주가 많은 양 100% 차지하는 거고, 여기는 부산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미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뿐이지, 옆에 있는 1, 4분기에 있는 얘랑 값이 얼마 차이 나는지 몰라. 이 26만 4천이에요. 요거는 13만 6천이고요. 절대적인 값으로 따지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거. 그리고 2010하고 2013서부터의 차트가 모양이 다릅니다. 393페이지 그림 보시면 그것이 우리는 이렇게 보였죠. 차트 종류가 이렇게 보였잖아요.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2013서부터는 차트 모양이 위에 이렇게 떠요. 옆으로 이렇게 쭉 떠. 우리는 세로 막대 클릭하면 세로 막대만 보이는 거 아니잖아. 밑에 꺾은 선도 보이잖아. 근데 2013은 꺾은 선 하면 꺾은 선만 쫙 보이고 다른 건 안 나와. 세로 막대면 세로 막대만 쫙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도 뭐라 할까? 패턴이 훨씬 더 산뜻해요. 그래서 2010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2007이나 2010으로 공부한 사람이 2013으로 휙 넘어가면 되게 어색하다 그러죠. 분명히 얘가 더 멋있으라고 만들었는데 2007이나 2010에 많이 보던 습관 때문에 2013 차트가 어색하게 보여져요. 저도 사실은 어색해요. 집에서는 2013, 2016으로 이 업무를 하지만 나와서는 대부분 2010으로 하잖아요. 요즘은 작년까지 2007로 했었고, 자격증 시험이 업무도 그렇고 집에 업무만 2013, 16을 쓰는 거지. 나와서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하려면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좀 이 비주얼이 좀 불편해. 눈에 착 익혀지지 않고. 그 다음 394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요 시트 스타일, 차트 스타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색깔을 단색으로 할 거냐 컬러풀하게 할 거냐 하는 것도요. 이런 것들도 2013에서 보던 거하고 2010에서 보는 거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일단 뭐 눈에 잘 익혀두면 되지 뭐. 그 색깔도 우리는 바꿀 수 있으니까.
종류별로 많아요. 그렇죠? 종류별로 많아. 보시면 되고. 이 차트요. 클릭하고 딜리트. 네, 삭제는 되게 쉽습니다. 네. 다시 실행 시사하면 되살아나는데 얘를 잘못 만들었으면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만드는 게 편하죠. 그러면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컴퓨터는 딜리트 하면 지워지는데 얘네들은 딜리트 하면 지워지진 않아요. 왜? 일부만. 한꺼번에 블럭 잡고 지우면 뭐라? 한꺼번에 지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지울 때 이렇게 일부만 선택하면 제거되지 않고요. 한꺼번에 블럭 잡고 제거하면 제거는 돼요. 얘도 높이를 좀 높여주면, 너비를 좀 넓혀주면 보기 좋게 나와요. 너비가 불편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얘를 뭐 하면 된다? 여기에 있는 대로 이 차트를 이동해서 시트에다 따로 차트 시트 출력해주면 별도의 큰 종이로 출력될 거 아닙니까? 큰 화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꾸미는 게 낫지. 그냥 원래 있는 시트에다 집어넣고 여기서 조그만 데서 꾸미는 것도 좋지만, 예. 이렇게 펼쳐놓고 작업하셔도 되고. 우리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실무 프로젝트 8번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된 데이터 추출.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데이터가 우리에서 30명에 대한 인적사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거래한 내용을 쭉 30건을 봤더니 우리 회사 직원이 30명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 작업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요양미 필터에 가서 행과 열의 총합계가 빠져 있어서 그런 거지 합하면 30명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죠? 총합계?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요양미 필터 이거 없었을 거예요. 해제가 돼 있었죠. 그렇죠?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표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아까 여기 여건이 안 나왔었지. 근데 여기에서 표시해주면 당연히 과장은 7명, 대리는 9명, 서울에 있는 과장은 6명, 서울에 있는 직원은 6명, 부산 지역 담당 9명, 유럽 지역 6명, 이렇게. 얼마나 깔끔하게 나왔습니까? 이걸 여러분 분석하라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실래요? 합계 평균 나중에 하고, 지역별로, 사원별로, 거기다 성별 하나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성별이 하나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또 남자 직원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자 직원은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면 뭐, 직위를 이렇게 넣어줘갖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지역을 바꾼다든지, 이건 뭐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은 남자 여자가 몇 명, 여자가 남녀, 뭐 과장, 대리, 부장, 사원. 그래서 남자가 3명, 4명, 3명 합이 7명. 대리는 5명, 4명 합이 9명. 부장은 남자 4명, 여자 1명 합이 5명. 이렇게 분석하려면 얼마나 까탈스럽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쉽게. 예. 그럼 여기에 서울 과장은 없어요? 서울 과장은 없잖아요. 대구 과장도 없는 거죠? 그럼 여기 부산 과장 있잖아요. 부산 과장.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실래요? 부산 과장 다 나왔네.
부산 지역 담당하는 과장 딱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서울 대리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오케이. 서울 대리 나왔죠? 아까 과장 것도 나와 있어요. 밑에 시트 2번, 시트 3번에서 예를 들어 명령을 걸면은요, 바로 왼쪽에 시트가 삽입이 됩니다. 결과 보고서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새로 삽입하는 건데요. 용어가 삽입 그러면은 내 앞에 들어간다. 앞이라는 말은 위나 왼쪽을 앞이라 그래요. 뒤로 가는 거는 추가라 그래. 뒤에 붙는 건 추가라고 하고요. 삽입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요. 내 왼쪽에. 내 시트가 지금 시트 1번이었는데 처음에 시트 2가 생성됐죠. 왼쪽에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시트 1번에 또 추가했잖아요. 그랬더니 시트 3 생겼고 또 추가하니까 시트 4 생겼잖아요. 만약 여기다가 또 저기 있는 미주 대리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 얘가 또 하나 추가될 거란 말이야. 편하죠.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결과. 예를 들어서 미주 대리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짠짜라잔 대리 2명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고 보여주잖아. 얼마나 깔끔해. 부장님이 그럴 거야. 저기 서울 지역만 좀 보자. 서울 지역만. 그래요? 촥. 마치 필터링 거는 것처럼 여기에서 필터를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데이터에 가서 자동 필터 걸어 가지고 내가 사원만 보겠다 그러면 사원만 선택하고, 그럼 그게 뭐였어요 아까? 사원 이거죠. 8명. 그럼 8명 더블 클릭하면 사원만 쫙 나왔잖아. 뭘 고생 바가지로 이렇게 필터를 걸어? 필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부산 지역만 보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부산 지역만 본다 그러면 직위 빼고 지역을 부산만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부산이면서 과장인 사람만 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장을 이렇게 선택하면 5사람이잖아. 그럼 그게 뭐야? 부산 과장이니까 부산 과장 이거잖아. 아까 얘 더블 클릭은 똑같잖아요. 서로 쩐쩔어져 나왔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는 없는, 여기는 지금 지역하고 직위만 나와 있는데 지역과 직위 빼놓은 나머지를 처리하려면 예를 들어 여자 직원만 찾아봐라 그러면 여자 직원만 나오면 여자 직원만 쫙 나왔는데 과장 빼고 여직원만 쫙 나왔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못하지. 여기 성별이 없으니까. 그땐 성별을 따로 만들어줘야지 뭐. 네. 이게 원 데이터고 이거를 지금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통계 내려고 여기 있는 걸 더블 클릭하면 미주 사원 더블 클릭하면 미주 사원만 쫙 나오니까 얼마나 깔끔해. 요것만 따로 이름 밑에 여기 뭐라고 한다? 사원 밑줄 치고 미주. 그러면 미주 지역 사원만 골라본 거잖아. 요건 아까 뭐였더라? 사원, 사원만 본 거죠. 사원. 얘는 아까 뭐였더라? 대리 서울. 대리 서울. 이렇게 따로 시트 명칭을 변동을 바꿔서 볼 수 있잖아. 얼마나 편해. 별도로 출력되는 기능 확인해 보셨죠? 그렇죠? 네, 편리하게.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그 옵션이 아까 그 옵션 아닙니까? 여기 옵션에 있는 이 옵션 맞죠? 그렇죠? 여기서 뭐 눌러주래요?
데이터 탭에 하위 수준 표시 사용 해제하고, 요 하위 수준 표시 사용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 더블 클릭하면 안 되네. 결과가 따로 추출이 안 되죠? 어떻게 했다고? 옵션에 가서 데이터에 가서 요거는 이제 새로 파일을 저장하고 열 때마다 자동 고침이 새로 고침 되라고 했던데 아까 그 얘기였고요. 요거 하위 수준 표시를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면 더블 클릭하면 안 열린다. 이때 얘를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이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나 잘못해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이게 뭐지 하고 더블 클릭하거든. 이걸 더블 클릭해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더블 클릭했더니 뭐가 확 열렸잖아요. 그럼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야, 이거 뭐냐, 뭐가 열렸다, 이거 뭐냐, 나 안 건드렸는데. 건드렸잖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더블 클릭을 생활을 많이 하니까, 더블 클릭하면 뭐가 작동이 되니까 난 안 했다 하고 일단 먼저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싫은 소리 들을까? 불필요한 거 나왔네? 그럼 제거하면 되지 뭐. 근데 본래 있던 앤지 내가 더블 클릭했는데 왜 그게 튀어나왔냐, 이게 엉뚱한 게. 이렇게 겁이 덜컥 나는 거지. 피벗테이블 모르니까. 아는 사람 같으면 아유, 모르고 내가 더블 클릭했네, 그럼 그거 삭제하면 되겠네. 삭제하면 되고, 시트를 그러면 되고. 우리 책에도 거기 그림 나와 있죠? 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른쪽 눌러서 옵션 들어가세요. 근데 우리는 옵션에 가서 옵션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페이지를 살짝 넘겨서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차트. 얘는 이제 섹션 10인데 챕터 4의 섹션 10에 있는 내용이에요. 차트 만들고 스타일 설정.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병합이 돼 있었죠. 이렇게 병합이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병합이 돼 있으면 정렬도 힘들고 차트도 힘들고 워드처럼 눈에 보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거를 병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 얘를 확 지워버리든지 요거만 써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고 셀 병합하면 안 되고 맞춤에 가서 선택 영역 가운데로 하면 어떻게 될까? 안 되죠. 안 돼. 예를 들어서 1, 4분기 같은 경우는 병합을 깨트려서 맞춤 대화 상자에 가서요, 선택 영역 가운데로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셀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얘는 병합이 된 거고요. 그러면 1, 4분기라고 쓰고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안 먹어.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병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이 가운데로 와요. 마치 병합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세로는 안 먹어. 세로는 안 먹어. 예. 그러니까 얘는 천성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데이터가. 그럼 얘는 의미가 없는 거지, 솔직히. 저는 과감하게 확 지워버려요. 이게 훨씬 깔끔하지. 예. 그래도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아까 파일 다시 열어서, 자, 이렇게. 그럼 여기는 지금 차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지점별로, 월별로 그래프가 나오면 좋겠어. 거기에 담당자가 누군지 뭔 상관이 있냐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블록 잡으면 재미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블록 잡아주면은요. 그리고 삽입에 가서 막대, 세로 막대 처음 거 클릭해주면 이렇게 떠요. 서초점인데 임꺽정씨가 과장으로 있나봐. 강남점은 홍길동씨인데 대리가 있나봐. 이렇게 글자가 한꺼번에 보여요. 어차피 글자는 차트 속에 막대로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지점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월별로,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서 세로 막대를 하던 꺾은 선을 하던, 그건 여러분 마음이니까 언제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거죠. 이거를 행렬을 전환시킬 거냐, 행렬을 전환시킬 거냐, 여러분 보기 나름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이거 다 블럭 잡아서 이렇게 놓고 나서 뭐를 보면 좋을까요? 행렬 전환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글자가 너무 많네. 차트가 상대적으로 빈곤해 보이고, 그렇죠? 글자는 잘 보여요. 서초점 담당이 임꺽정 과장이고 강남점 홍길동 대리고, 이건 알겠어. 그러면 지점 따로, 얘 따로. 그래서 다시 삽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이던 행렬을 전환시켜서 여러분이 사전의미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두 가지 다 봐야지.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 6월달 보니까 지금 종로점이 1월달, 2월달에 별 볼 일 없다가 3월달에 치고 내려갔다가 서서히 내려가고 6월달에 확 올라왔네. 이 숫자를 보면 되게 헷갈려요. 이 숫자를 가지고 보려 그러면 어느 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프가 그림이 높낮이가 안 그려지는데, 얘를 딱 보는 순간 지금 송파점은 회색인데 잘 나타나다가 서서히 쑥그러져요. 이제 저기 가을 가면 문 닫을 것 같아.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송파 점장 불러와야지. 점장들 모임 가져야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 이거를 행렬을 전환시켜서 보면 어떨까요? 종로점은 뭐예요? 우와, 6월달에 한 건 했어. 히트야. 송파점 어때요? 강남점은 그나마 6월달에 뭐를 좀 쳤다고 하는데 빌빌거리다가, 송파점은 잘 나가다가 계속 까먹고 있어요. 다른 데도 뭐 썩 잘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종로점은 치고 들어간 것도 좀 보이고, 미아점은 들쑥날쑥해요 지금. 강남점은 5월달까지 봤을 때는 문 닫을 것 같았는데 6월달에 조금 기사회생한 것 같고, 이런 게 그래프가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려고 차트를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려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보세요. 이 숫자를 딱 보면 뭐가 촥 그림이 그려져요? 이거 봐도 헷갈리는데.
차트를 봐도 헷갈리는데 이 숫자를 딱 보면 뭐가 착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모시던 분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컴퓨터를 몰라요, 이 사람은.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작업하다가 블럭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찍 하다가 얼마 좀 되네 하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럼 거의 맞아요. 암산, 속셈, 숫자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거 숫자를 보면 뭐 어디건 어디고 어디는 어디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저도 숫자를 참 좋아하는 입장인데 몰라, 청년 마음, 지금도 마음은 청년이지만 이제는 50대 중반이니까 집에서 쉴 나이인지 몰라도 이 그래프를 봐도 눈이 아프기만 하지 이게 뭔지, 예. 그나마 이 책을 몇 번 보니까 그래도 어디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힘들어요. 그나마 이거보다 낫지, 이 숫자보다는 훨씬 낫지. 그렇죠. 이걸 행렬을 바꿨다 그러면 그건 더 헷갈리는 거고, 이게 눈에 확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차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 이거를 아까 그 차트 종류에 가면 이거 누적막대가 있단 말이에요. 누적막대. 이거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대리점별로 보는 거지. 아까 이게 1번 막대로 돼 있었으면 종류점이 꽤 높은 거는 알겠는데 합다는 건 얼마큼인지 모르잖아. 여기 합계를 보기 전에는. 근데 차트 종류에 누적 막대를 보면 아까 종로점이 치고 들어와서 그나마 좀 살았지 해화점도 크네요. 높아요. 강남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적 막대 100% 누적 막대로 보면 그땐 달라지는 거죠. 강남점이 아까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6월달을 잘했어. 다른 월에 비해서 6월달은 잘했어. 그거는 보는 거지. 아까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처럼. 이거를 뭐 3차원 막대로 이렇게 볼 건지, 아니 원통으로 볼 건지, 뭐 뾰족하게 볼 건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고. 그렇잖아요. 피라밋, 원뿔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는 거고. 겁나죠? 이 차트를 보면 겁나. 못하면 찔릴 것 같아.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종류 많아요, 이런 거. 그리고 원 기둥, 원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뭐 여러분 마음이죠. 원통으로 할 수도 있고. 원통으로 하니까 겹친 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뾰족한 거는 그나마 좀 보이는데, 뾰족한 건 보이는데, 이걸 행렬을 바꾸면 또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트만 한 게 없어요. 보는 방법이. 커말 자격증이나 엑셀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는 이 차트가 꼭 나옵니다. 아니, 엑셀 자격증에도 차트가 꼭 나오고 파워포인트 자격증에도 차트 꼭 나오고 한글 문서 워드 작성 자격증에서도 차트는 꼭 나와요. 차트 문항은. 엑셀에서 기본이 차트인데 파워포인트도 해야죠. 한글 2010도 해야죠. 차트는 다 나와요. 매번.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그럼 아래 한글 배우실 때도 차트 해야 되고, 엑셀 당연히 알아야 되고, 파워포인트 할 때도 차트. 파워포인트 차트는요, 엑셀 차트랑 100% 똑같아요. 파워포인트가 엑셀이 안 깔려있는 파워포인트만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트 작업을 명령을 걸면 엑셀 창이 떠요. 지금처럼 이 엑셀 창이 뜬다고 알아서.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를 입력해요. 그래서 엑셀 창을 닫으면 파워포인트 활성화되면서 차트가 착 크게 나타나요. 엑셀에서는 이 데이터를 고치면 차트가 반영이 되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데이터를 수정하겠다고 명령이 들어가면, 데이터를 선택하겠다, 데이터를 수정하겠다,
여기 데이터 수정이라고 항목이 하나 또 있어요. 파워포인트. 걔를 누르면 엑셀 창이 별도로 열려요. 그럼 거기서 데이터를 고쳐주고 닫아주면 반영이 되고, 아래 한글도 아래 한글대로 차트가 또 따로 묘미가 있고 그렇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마무리를 질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차트를 좀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 시간에는 엑셀에 연관된 것들을 한번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입력해 보시고 그거를 가지고 꾸미시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한번 실무처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지금까지는 기본 세팅되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했잖아요. 우리가 입력하는 작업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입력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고 기본적으로 계산도 해보고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